안녕하십니까. 달리자 황스타 황승규의 들리는 책입니다. 오늘은 19번째라서 제가 말씀드릴 책은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 인구 중에서 27%가 65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4%,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15년 후면 어떻게 될까, 일본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이 책 지은 사람은 일본 통입니다.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을 역임을 했고 지금은 교육총괄부장으로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그런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웅철 지은이는 이제 첫 번째 문제 삼은 것이 자,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 이거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상향 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옛날엔 한갑까지 살기도 힘들었고, 인생 70 고래희라 그래갖고, 이 70 살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70, 80은, 60, 70은 가볍게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 기준 연령 앞으로 70세나 75세로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아주 제일, 저는 이게 좋다고 좀 여겼는데요. 안티에이징. 그래서 결국 늙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 아니라 즐겁게 받아들이자. 예. 그래서 이제 향로학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런 학문도 생겼답니다. 액티브 시니어만이 젊고 싱싱한 노인만이 대접하는 게 아니고 치매를 걸렸거나 혹은 하여튼 암에 걸려서 병으로 몸져 누워 있으면 그분은 아무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냐, 혹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부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아서 우리 모두가 닥칠 노인 문제가 아니라 노후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시하지 말고 즐겁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향노화 아주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으니까 새로운 풍속이 생겼는데요. 노노적객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을 이제 접객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고령 65세 이상 취업자가 1.5배로 늘었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을 알아주니까 말이죠. 어떤 슈퍼에는 그래서 미역파는 코너에 77세 여직원도 있답니다. 자, 러브호텔 연금족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일본이 연금제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받는 날 이 동창회원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러브호텔들이 아주 잘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 가라오케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도 노래하고 가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율동 프로그램이 이제 화면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걸 따라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으니까 아마 복고풍 이런 게 많은가 봅니다. 추억의 다방. 자,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 같은 이런 원두커피 파는 게 많아갖고 이를테면 의자도 좀 딱딱하고 장소도 좁고 내가 카운터에 가서 이를테면 커피를 받아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코메다라고 말입니다. 일본 전역에 600곳이 생겼답니다. 장소도 널찍널찍하고 의자도 좋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커피도 갖다 주고요. 그래서 모닝커피 500엔이랍니다. 5,000원이죠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노른자를 넣어줬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는 삶은 달걀과 토스트 같이 준답니다. 이제 새로운 또 문화가 생겼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유학을 간답니다. 그래서 몇 년씩 갔다 오는 게 아니라 3주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오전에는 외국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이제 관광하는 데 이제 자유시간을 갖는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 자식들이 있어갖고 상속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둘이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같이 사는 것도 또 자식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통건에서 만나는 부부도 있고 주말 부부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론이란 말, 일본에서 먼저 생겼는데요. 근데 이제 조론을 하려면 두 집 살려면 해야 되니까 이제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또 이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다치고 그러면 이게 간병에 대한 불안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이제 마작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특히 여성들이 많이 한답니다. 왜? 하여튼 치매 예방 때문에요. 그래서 술, 담배, 돈 내기는 아니고 순전히 게임을 즐기면서 전략을 짜가면서 머리를 쓴다는 얘기죠.
자, 전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고객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물건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는 그 나이 들어가는 고객에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요실금 환자, 요즘을 지르는 사람들이 약 700만 명이 있는데 700만 명 중에서 지금 20%인 140만이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560만은 이게 성인용 기저귀를 안 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차게 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기저귀가 아닌 스포츠 팬티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이제 티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2.5mm 얇답니다. 그리고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그 시장이 1조 원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생당 화장품, 시세이드 화장품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제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을 하면 할머니 아주 이쁘세요. 뭐 이런 얘기니까 긍정적 마음이 생기고요. 본인이 손을 움직이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니까 뇌를 많이 사용해서 치매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원래 편의점이 발달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편의점에 유명 편의점 로손이 있는데 로손이 나이 드신 분들을 이 간병 전문가가 상주하는 케어 로손, 그 다음에 건강 관련 상품을 주로 많이 파는 헬스케어 로손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자식집에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양원을 들어간다든지, 빈집이 일본에 860만 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뭐 한 달만 이게 가만 놔둬도 그냥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집 관리도 있고, 외출 지원 전문가 트래블 헬퍼도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이 죽음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풍조가 생겼는데, 그 일본에서는 죽은 지 15일 안에 발견되면 고립사라 그러고 15일 이상 지나서 발견되면 고독사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죽어버리면 이게 하여튼 이 집주인이나 임대업자는 아주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이나 임대업자가 세입자가 죽어도 하여튼 장례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뭐 고독사 보험도 있고 데스카페, 그 다음에 생전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것 중에 뭐 재밌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무덤 친구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 화장입니다.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수목장인데 특히 수목장에 이 무덤 친구가 많답니다. 자, 우리 저 벚꽃 밑에 같이 묻히자. 그래서 매년 벚꽃이 필 때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런 게 무덤 친구라는 것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우주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 죽으면 유골을 우주로 쏴줘. 하여튼 우주 장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가 기르던 강아지를 조카야 네가 좀 봐줄래? 내가 이를테면 그 강아지가 하여튼 10년 더 산다고 치고 내가 이를테면 사료비하고 병원비 다 맡겨놓을게. 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자, 이게 암보다 더 문제인 것이 치매 아니겠습니까? 치매. 일본에서는 인지곤란증, 줄여서 인지증이라고 그런답니다. 치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 국가에서 뭔가 대응 전략을 세운 거죠. 첫 번째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의사, 간호사, 간병인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치매 카페인데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그 인지증이 있는 사람이나 가족 그리고 전문가가 모이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족과 같이 치매 환자는 외출을 하고 또 일반인도 들어가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도움도 주고 이러는 거죠. 자, 일본 근로자의 34%가 50세 이상이랍니다. 그것을 뒤집어 얘기를 하면 50세 이상의 종업원들은 그 부모가 병에 걸려서 뭔가 간병을 해야 될 이유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 간병 휴직법이 생겼는데 그것을 국가에서도 해주지만 이 기업체에서도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연근무제, 플렉시블 근무제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종업원들이 직장에 나와서 편히 일할 수 있고 간병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로봇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간병을 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코끼리표 밥솥 아시죠?
그 코끼리뼈 밥솥에서 전기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루에 몇 차례씩 이 녹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야 되니까 그 전기포트에서 누구누구님 부모님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셨습니다. 이것을 이메일로 자동적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여기 사진 보시면 말입니다. 요게 팔로라는 후지 소프트가 만든 로봇입니다. 이 로봇가 이렇게 체조를 같이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제일 재밌는 것은 무릎 트레이너입니다. 이거는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운동을 안 하고 무중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무릎 근력이 특히 많이 약화되는 거죠. 그걸 강화해준 그런 기구였는데 그걸 이제 노인들에게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릎 근력을 강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무릎이 아픈 사람들도 뭐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본에서 조사한 바로는 역시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취미나 스포츠가 좀 있어야 되겠고, 역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친구, 가족이 되겠습니다. 2018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정확히 81.8세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70세라면 아직 12년 남으신 거죠. 그래서 1년에 6번 만난다고 치면 72회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자주 찾아뵈시길 바라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친구, 가족 더 많이 만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19편 마치고 다음 20편 좀 더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